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정규 진도 강의가 아니라 개정된 세법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그 개정사항이 좀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소소하게 개정된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 수업 목적상 자, 이 정도 내용은 좀 알아두십사. 다만 또 참고할 내용도 있긴 한데요. 이런 내용들 위주로 이번 시간에 두 강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서 강의로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이런 내용만 또 발췌해서 또 특강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잘 참조하셨다가 또 여러분들의 개정 정리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우리가 개정이 되거나 또는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뭐 향후 또 우리 문제풀이나 기타 강의할 때 제가 추가해서 더 말씀도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추가된 내용이 더 있다면 이 내용 외에 그건 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됐는지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부동산 세금은 뭐 우리 다 공부했다시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처분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개정되는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 파트, 그 다음에가 종합부동산세 파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파트. 요 세 가지 파트가 가장 많은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우리가 종합소득세 내용들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또 개정된 게 이제 혼인에 따른 징여공제가 우리가 사행 조정됐는데 이 부분도 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항은 우리가 취득세 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좀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시장, 특히 주택 매매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죠. 그러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가 이슈고 매수자도 다주택자가 됐을 때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토지라든가 뭐 상가 등은 뭐 중과되는 조항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 주택이 취득세 중과 조항이 우리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과를 없애고 인하시켜주는 조항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작년도에 사실 이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요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워낙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개정 통과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개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인하안으로 개정이 된다면 그 부분이 생긴다면 그건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거 떠올려보면은 우리가 다주택자가 되면은 취득세 중과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중과가 보면은 조정지역하고 조정지역 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과거에는 서울, 경기, 심지어는 부산의 해운대, 기장, 신도시까지 다 조정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조정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됐고 서울에 몇 군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강남, 그 다음에 서초, 그 다음에 송파, 용산구. 자, 이 지역만 조정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조정지역에 집을 한 채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과가 된다, 안 된다? 중과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주택자가 뭐 요즘 핫한 송파구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해제가 된다고 하죠. 그럼 송파구에 집을 샀을 때는 중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에서 3% 되는데 1%는 우리가 여러분들 몇 억 원에 취득했을 때 1%였었죠? 기억납니까? 네, 요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6억 이하, 6억 이하가 됐을 때는 1%가 됐었죠. 그런데 3%는 이제 우리가 뭐였으면 3%는 9억 초과했었죠. 9억을 초과하게 되면 3% 됐었죠. 자, 이건 뭐 기본적인 암기사항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2주택자가 됐을 때는 8% 중과가 된다. 2주택자가 됐을 때는 8% 중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자가 됐을 때는 12%. 그럼 만약에
원래 중과가 안 된다면 얘가 만약에 5억짜리다. 그러면 5억의 1%는 500인데 5억의 8%는 4천이 되고 5억의 12%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중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몇 채부터 중과됩니다. 두 채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죠. 6억까지는 1%가 되는 거고 9억을 넘었을 땐 3% 됩니다. 그런데 3주택자부터는 우리가 8% 중과가 되는 거죠. 3주택자부터는 8% 중과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4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는 자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주택법인, 1인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유상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법인은 용서가 안 됩니다. 법인은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우리 이미 공부를 했었지만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최고 세율 12% 중과가 됩니다. 최고 세율 12%. 주택법인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12% 중과가 됩니다. 12% 중과. 자, 다만 이 부분을 갖다가 원래는 50% 인하이 추진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8%면 4% 되는 거고 12%면 6%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하려다가 지금 현재는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요 규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외에 우리가 취득세 중과는 뭐 또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죠? 자, 한번 복습해 보면 사치성 재산. 기억나시죠?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 뭐가 있었어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표준세율과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중과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를 중과하고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의 2배만큼을 중과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주택본 취득세 중과 요 조항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택수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주택수가 매우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가 달라지는 것인데 보시면은 신탁주택.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집이 있는데 만약에 집 하나를 신탁회사, 빵빵 신탁사의 명의로 우리가 주식회사 신탁사 명의로 해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집이 두 채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 그러면 이것도 주택수로 반영해서 세 채가 된다는 거죠. 자, 분양권을 사. 그럼 분양권을 사면 이것도 주택수로 반영하니까 네 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수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죠.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은 분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하죠. 분양을 받을 때는 업무용으로 하는데 실제 사용은 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주거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주거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한다면 이것도 주택수로 반영하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수를 따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예요? 주택수에 따라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조정지역은 2주택자부터 중과가 되는 거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부터 중과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가 있고 분양권인 상황에서 집을 하나 산다. 비조정지역이다. 그러면 중과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8% 중과. 자, 이해되시겠죠? 반면 그 주택 소유가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정당했을 때는 중과주택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되거나 소형주택이나 어린이집, 이런 노인복지, 자, 공공매입, 사원임대, 신축 소형 이렇게 사업 목적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이건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소득세 정리할 때 한 적이 있었죠. 이 양도소득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종전에 집이 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서울 만약에 도봉구 쪽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방으로 좀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쪽 천안 아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천안 아산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종전집을 매물로 내놓고 신주택을 계약을 하는 거죠. 맞죠?
신주택을 얻어놓고 이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매물을 내놓고 얻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주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주택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때 취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두 채가 아니라 한 채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한 채로. 그 상태에서 팔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죠. 대신 요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죠. 이게 당장 안 팔릴 수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최대 이거는 3년 안에 팔면 3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자, 만약에 거꾸로 내가 아산에 청주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청주에. 그런데 요즘 똘똘한 한 채가 좋다. 그래서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서울의 역세권의 집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집들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서울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송파동에다가 거꾸로 서울 송파구에다가 집을 하나 얻게 됩니다. 송파구에다 집을 하나 얻게 돼요. 그렇죠?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주에 집이 있고 그다음에 송파구에다 집을 하나 얻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다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면 조정지역은 2주택자부터 중과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8% 중과가 돼야 되는데 8% 과연 중과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8% 의미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에 대해서 2배만큼을 중과한다. 이때 표준세율은 무조건 원래 주택의 표준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가 되는 것인데 얘는 그냥 4%가 돼요. 4%. 그 다음에 요거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4% 더하면은 8%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8% 되는 겁니다. 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8% 중과가 되는데 얘는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것도 중과를 하지 않고 그냥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요 뜻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양도소득세 규정에서도 취득세 규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양도세도 중요하고 취득세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110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전세 사기라는 사건 아시죠? 역전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빼주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돼가지고 전세 사기 사건으로 퍼지면서 인천에서 터진 것이 이제 뭐 각 지방에서 막 터져서 뭐 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는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들 막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의 전세값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아파트의 빌라 등의 전세값은 역전세가 되고 또는 반전세 반월세로 돌려지고 현재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다 아파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빌라에 누군가는 도시공생활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아야 되는데 다 아파트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도 나도 아파트를 갖다가 짓는 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비아파트를 안 지어. 안 되겠다. 왜? 일단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걸 지어도 과연 분양이 될까? 임대가 될까? 에 대한 그런 걱정.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성이 매우 떨어진다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부가 인식을 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줄게.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지어라. 신축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예요.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같은 거를 만약에 짓게 되면은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해서 소형 신축주택이랍니다. 자, 이런 소형 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이런 거는 취득세 산정 시, 양도세 산정 시,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이면 주택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자,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실무에서는 되게 좀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좀 중요도는 떨어져요. 실무에서는 이게 실제 이제 중개하고 개발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 수업 목적상은 조금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면 중과가 그만큼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 물건은 우리가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올해 12월 말까지 최초 구입했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그럼 뭐예요? 그냥 이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 그러면 6억까지는 1%만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인데요. 인구 감소적입니다. 인구 감소적. 자, 요즘 이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이제 지방에 부동산학과에 가끔씩 특강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가보면 진짜 요즘 뭐 외국인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구, 이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런 데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도 거래가 활성화돼야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안 사니까. 자,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 가서 집을 사주면 세제상의 취득세 등의 지방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일단은 뭐라고 됐습니까? 1주택 소유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자, 내년 12월 말까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내에 주택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보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뭐 뒤에 나오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의 합계가 9억을 넘어야 되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 넘지 12억을 넘어야지 종부세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네. 자,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12억,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상향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60세 이상의 고령자, 그 다음에가 장기 보유,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중복이 되죠, 중복해서 최대 80%까지 적용이 된다는 사실. 그 혜택, 자, 지금 말한 이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다가 어떻게 되면 집을 하나 또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 뜻이 되겠죠, 해석이. 네. 그래서 다만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고 수도권 내 접경 지역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택의 가격의 평가는 상한을 공시가격을 4억 원으로 하되 이때 4억 원의 평가 시점은 양도세는 취득 시점,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되니까 뭐예요? 6월 1일 시점이 되겠죠. 6월 1일 시점에 4억 원 이하가 되느냐 이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주택을 우리가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 그렇죠. 내가 이 상태에서 요 집을 팔았을 땐 얘는 제외가 되는 거니까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얘가 고가 주택이 되면은 비과세는 안 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4%씩 공제가 됐었죠. 1세대 1주택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그래서 최대 우리가 보유기간별로 해주면은 얘 40%를 한도로 해주고 거주기간별로 해주면은 얘도 40%가 된다. 그러면 토탈 합치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80% 공제가 되겠죠, 저기. 그래서 80% 적용해준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지방세 특례제한법 75조의 3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 실무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파트가 좀 중요하다기보다도 조금 실전에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구 감소 지역이니까 주택수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개정은 됐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무주택자가 되겠죠.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다가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 원칙세의 100분의 25%를 우리가 2020년 내년 12월 말까지 경감이라는 것은 감면해 준다 이 뜻이에요. 감면해 준다. 그다음에 이 경우 지자체장은 25%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 덜어줄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 네. 자,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이 있는데 여기 색깔 칠한 거예요. 보니까 뭐 강화, 옹진,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다 들어온 데죠. 가평, 홍천, 양양, 강원도가 많이 들어가 있죠. 강원도가. 그렇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경북 청송, 영동, 영천. 네. 가면 참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거창, 합천 뭐 이런데 그다음 충북은 뭐 보은, 괴산, 문경, 상중 참 좋죠. 그다음에 세종의 놀라운 건 세종의 공주라든가 부여논사 이런 데들도 보령 이런 데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북은 이제 부안, 정읍, 뭐 고창, 순창, 전라도는 이제 영암, 화순, 강진, 보성 이런 데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외로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거예요. 야, 이게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가 돼버리면 서울로 집중이 돼버려 서울 경기로. 야,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여기에 거의 지금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기일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요즘 뭐 혼인도 장려해주고 결혼만 해줘라.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네. 그럼 제주도는 의외로 또 감소 지역은 아니네요. 오히려 인구 많이 늘었다고 그러죠. 다 제주도로 갔나? 그렇죠? 자, 그다음에 증여세. 증여세는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사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증여세는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서 10에서 5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우리 실전에서는 이걸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구체적으로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만 그냥 이해하는 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마이너스 증여재산공제를 줍니다. 그럼 공제를 해주고 난 금액에 이 과세 표준에서 과표에 따라 10에서 50%의 초과 누진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증여재산공제를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배우자죠. 배우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수용자가 미성년자가 됐을 때는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친족은 이제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거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증여했을 때는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얘는요. 자, 그러면은 이때 5천만 원 되는데 만약에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공제를 준다.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을 공제해 준다. 혼인공제. 그렇죠? 혼인공제 준다. 그럼 혼인공제는 얼마까지? 1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결혼 이때 기준은 혼인신고 기준으로 해서 전후 2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세 표준이 1억까지는 10%고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점점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2억짜리다. 2억 원에 증여해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계존비속은 5천이니까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5천만 원 공제가 되면은 얼마 되죠? 1억 5천. 그러면 1억 5천이 되면은 세금료율이 지금 방금 봤다시피 1억을 넘어가면은 2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0% 돼요. 20%. 그러면 20% 되면 3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혼인신고가 돼버리면 여기다 1억을 더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1억 5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 차액은 5천이 되는 거야. 5천. 그럼 5천이 되면 1억 원 이하가 되니까 5천에 10% 5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는 5천에 10% 500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1억 원까지는 1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러면 이렇게 증여세 절세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겠다. 자, 요거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생활에서 또는 실전에서 좀 필요한 얘기인 거니까 그냥 가볍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뭐가 있었죠?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맞죠? 이 5가지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5가지 재산 중에서 특정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우리가 재산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을 해서 합산해서 공시해서 그 공시가격의 합계가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기준 금액이 매우 중요했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계산 구조가 공시된 가격의 합계액에서 자 기준금액 얼마 공제를 받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기준금액을 차감한 거에다가 곱하기 차감한 거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어떻게 한다? 요 금액에 좀 조정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시가격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한 번 연초에 공시가 되면 이게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공시가격을 좀 조절해 주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초과된 금액에다가 그 비율을 곱한 다음에 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때 그 비율이 우리가 물건에 따라 달라졌었는데 주택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25년도에도 60%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합산과세 토지, 합산과세 토지는 우리가 2가지가 있죠.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별도 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2가지. 일 때는 70%, 요거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요거 100%로 수용할까? 100%.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100%. 자, 100%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집이 2채가 됐다. 자, 요거는 100%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 집이 2채가 됐다. 한 채가 있고 2채가 있다. 그러면 얘가 6억짜리 집이고 얘가 4억짜리 집이야.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10억이 되는 거죠. 10억. 맞습니까? 10억. 자,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합계 금액이 10억이 되는 거죠. 10억. 10억에서 얘는 공제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주택은. 자, 주택은 기억납니까?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자, 바로 뒷장에 있죠. 보니까 다주택자는 9억이 되고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공동명의 포함해서 12억 공제를 하죠. 법인 다주택자는 한 푼도 공제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10억에서 얼마 공제? 9억을 공제해 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억이 되겠죠. 이때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 된다? 60% 된다. 그러면 따라서 결과적으로 1억 곱하기 60%. 그러면 얼마가 돼요?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자, 거기다 세율은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2주택 이하가 됐을 때는 2527 0.5에서 2.7%가 되고 3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3.5 0.5에서 5%의 누진세율이 됐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세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면에 우리가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합산 토지는 얘는 얼마였어요? 종합합산 토지는 자, 복습 정리. 얼마 공제? 5억을 공제해 주고 별도합산 토지는 얼마였었어요? 그렇죠. 80억을 공제해 줬었죠. 80억. 그래서 그 초과된 금액의 100% 됐었습니다. 그럼 종합합산 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었고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 또는 건축물은 없지만 영업용 부지로 활용하는 땅들 말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 법인은 주택법인 한 푼도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공시가격의 합계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격 비율 곱하기 세율. 얘는 세율도 여러분들 뭐 했었죠? 최고 세율이 나왔었죠. 최고 세율. 그래서 2주택 이하까지는 2.7%, 3주택 이상자는 5%짜리의 최고 세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최고 세금이 되는 거 최고로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주택 수가 중요해. 주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다만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뭔가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을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유가 명분이 명백하다면 그거는 제외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냐면 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요 집이 만약에 임대주택이 된다. 그렇죠? 그럼 주택수 제외. 왜? 임대사발하면은 당연히 주택을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주택, 이건 내가 자가주택이니까. 아니면 뭐 가정 어린이집을 한다. 아니면 뭐 미분양 주택이다. 아니면 뭐 사택이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제외시켜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지방의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경기만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방에 지금 강력한 혜택을 주고자 하면 지방에 집을 사라. 인구 감소 지역에 살아. 그럼 주택수에서 제외시켰다. 주겠다. 그 다음에 앞서서 신축한 주택도 비아파트는 제외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대상 중에 지방 저가 주택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방에 그냥 저가 주택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공시 가격이 3억 원이었는데 이걸 더 늘려서 4억 원 이하까지 더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3억 5천짜리 공시가가 3억 5천, 호가는 뭐 한 4억 나가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지방에 아파트가 땅값이 싸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저가형 주택은 우리가 제외시켜 주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니까 1세대 1주택이 되면은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9억 공제가 아니라 3억을 얹은 10억 공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 세액공제도. 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진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요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세대 예외.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남자도 집이 있습니다. 남자도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도 집이 있어요. 여자도 집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혼인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좋아요? 1세대 1주택자가 좋아요? 1세대 1주택자가 좋지.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준 금액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12억 공제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세액공제. 12억 공제가 되겠고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이. 예. 근데 1세대 2주택자는 9억 공제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얘가 의미가 있다. 응? 얘가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좋아.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해줄게. 대신 혼인한 날로부터 이것이 작년까지는 5년이었어요. 5년 이내. 그런데 이거를 1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동거봉양. 부모님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집이 하나 있다. 그런데 합가를 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합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거봉양 목적으로. 그럼 동거봉양 목적으로 우리가 합가해서 들어간다면 이 경우에도 집이 두 채가 되는 거냐. 이 경우도 똑같이 혼인처럼 그럼 부모님 모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불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볼멘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했는데 얘는 10년으로 해주고 동거봉양은 10년 이내로 해주고 혼인은 우리가 5년으로 해준다? 형평이 안 맞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년을
10년으로 늘려주겠다. 5년을 10년으로 늘려주겠다 이거야. 5년을 10년으로 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10년으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된 거죠. 올해부터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내용 중에서는 일단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조항이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신축 소형주택을 주겠을 땐 주택수 제외한다. 이건 실무에서 좀 중요하긴 한데 과연 이걸 시험에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알아는 두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여세 규정은 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참고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증여를 받으면은 공제 금액을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선 주택수가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의 비율을 60%를 올해도 똑같이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9억,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가 된다. 다만 이때 주택수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도 저가형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의 저가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반영하지 않는데 3억 기준을 4억으로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임대와 관련된 또는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개정사항을 검토를 또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잔 마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